안녕하세요, 원숭이띠 선생님들. 오늘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말년 운세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말년 운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흐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말년 운세를 명리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향과 1956년 병신년의 에너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6년은 병신년으로 병화와 신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했던 해입니다. 병화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고 신금은 금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불과 금은 서로 상반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태어난 1956년생 원숭이띠는 특유의 지혜와 명석한 판단력, 빠른 사고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향들이 말년에 어떻게 나타날지 명리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는 기본적으로 매우 영리하고 기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변화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성은 특히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경향을 보이게 하고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이러한 성향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말년에는 활동성과 지혜를 적절히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는 성향이 있지만, 말년에는 안정성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 운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운과 세운의 흐름입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인생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운세이며, 세운은 매년의 운세 변화를 의미합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는 60세 이후로 본격적으로 말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대운에서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의 기운은 재물과 결단력을 상징하며, 이는 말년에도 재정적인 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원숭이띠는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되며, 퇴직 후에도 재산을 잘 관리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숭이띠는 타고난 지혜와 재정 관리 능력이 뛰어나므로 투자나 재산 관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지나치게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위험 부담을 피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원숭이띠는 지나치게 결단력 있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성향이 있지만, 말년에는 불필요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히 숙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행의 균형도 말년 운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는 금과 불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재물과 결단력을, 불은 추진력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말년에도 건강과 재정, 인간관계에서 좋은 운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운 중 하나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지나친 재물 욕심이나 과도한 결단력으로 인해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지나치게 활동적이 되어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이 두 기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적절한 활동과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지나친 활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지나치게 무리한 일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한 성향 때문에 항상 많은 생각을 하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적인 안정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말년 운세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원숭이띠는 또한 형충과 해합에서도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뱀띠와 닭띠와 해합을 이루며 호랑이띠와는 형충 관계에 있습니다. 해합 관계는 서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하며, 형충 관계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특히 말년에는 이러한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뱀띠와 닭띠와의 관계는 원숭이띠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호랑이띠와는 성격 차이로 인해 말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운 역시 말년 운세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는 불과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심장 관련 질환이나 혈압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의 기운이 강할 때는 폐나 호흡기 관련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나치게 무리한 활동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도 말년 운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는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나며 말년에도 이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시기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재물운을 해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장기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말년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재물의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재물이 흐르지 않고 쌓여 있을 때 운이 막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재물을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말년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56년생 원숭이띠의 말년 운세는 대운과 세운, 오행의 균형, 형충과 해합, 건강운과 재물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지혜롭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도 이러한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말년에도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말년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금전운과 건강이 가득한 말년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